그대에게 반발하는 사람에게 곧바로 반발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를 향한 반발에 왜 그렇게 쉽게 감정을 소비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반발할 때 우리는 즉시 우리를 방어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본능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발이 과연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진 속 이야기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반발이 계략에 의한 것인지 필요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의견에 유난히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극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교묘한 계략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반발이 열등감이나 질투 같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비루함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반발하는 것이 의도적인 술수라고 판단된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평정심을 잃는 순간 상대방의 계략에 말려드는 셈입니다. 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같이 침착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세요. 감정 대신 이성과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계략은 힘을 잃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발이 단순히 시기심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비루함에서 나왔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에게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모든 반발에 일일이 대응하려 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시가 아닌 우아한 무관심입니다. 상대방이 기대하는 반응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행동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새들이 허수아비를 조롱하듯 상대방이 우리를 흔들려 해도 우리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의 반발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반발하는 사람에게 곧바로 반발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품위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그에 맞는 현명한 대응을 선택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일은 타인을 염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춰진 의도를 염탐하고 우리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이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좋은 것도 잘못이다. 우리는 왜 착한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않고 그저 허허 웃어 넘기는 우리. 그런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과연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을까요? 혹시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에 중독되어 우리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내면의 감정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원초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덤덤한 태도는 늘 여유로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즉 무능력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감정의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드러내고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적절한 반응으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세요. 누군가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웃음으로 넘기는 대신 저는 그런 행동에 불편함을 느낍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는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과 다른 메뉴가 나왔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주문한 메뉴와 다릅니다. 다시 만들어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요구해 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허수아비가 아닌 새가 되세요. 허수아비는 밭을 지키지만 아무런 감정도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허수아비를 조롱하며 날아다닙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무반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반응해야 합니다. 새들이 허수아비를 비웃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부당한 것에 대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표현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하지만 화는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억울함에 대한 정당한 분노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라고 나의 감정을 주어로 말해보세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없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우리 안의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스스로에게 되돌려 줄 때입니다.